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간밤 현재 일면 12월 28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한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맨유가요 노팅엄을 3대 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영국 언론들 이 래시포드 선수에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래시포드 선수가 3대 0 승리에 있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래시포드 선수는요. 두 경기 연속골이죠. 지난번 그 월드컵 직후에 열렸던 그 번리와의 리그컵 16강전 경기에서도 래시포드가 골을 넣으면서 팀의 8강 진출을 이끌었는데 그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에릭슨의 패스를 받아서 그 코너킥을 받아서 그대로 골을 넣었는데 상당히 좀 창의적인 그런 코너킥 세트피스 그런 루틴이었고요. 래시포드가 이제 이 텐하그 감독의 메인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뉴가 톱4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메뉴가요 5등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메뉴가 지금 29점이거든요. 4위가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승점 30입니다. 토트넘이 메뉴보다 한 경기 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톱4 안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메뉴가 이제 톱4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까지 턱밑까지 추격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향후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 프리미어 리그의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그 기사 작은 박스 기사를 보시면 월드컵 직후에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의 그 경기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시포드 골 넣었고요. 케인도 골을 넣었죠. 스털링 어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메이슨 마운트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사카까지 좋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가 에릭 다이어, 조단 픽포드, 해리 맥과이어가 하는데 특히 다이어에 대해서는 그 브랜트포드전 그 어이없는 클리어링 미스 그거 하나 때문에 코너킥 내주고 그 코너킥이 결국에 골로 이어지는 정말 안 내줘도 되는 코너킥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의 실수로 콕 집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어 계속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 본머스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본머스에 승리를 했습니다. 첼시는요 그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하베르츠 그리고 마운트가 전반에 두 골을 집어 넣었어요. 그 두 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약간 좀 문제가 리스 제임스인데 리스 제임스가 월드컵 직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가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그 인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부상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반 5분에 스스로 부상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근육 쪽에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아즈필리쿠에타가 대신 들어오면서 교체 아웃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무릎 쪽인 것 같아요. 무릎 쪽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첼시가 이번 그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상승세에 그런 발판을 마련했는데 리스 제임스의 부상이 조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 제임스가 경기 끝나고 스스로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큰 부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디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은요 이제 12월 28일이니까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흘 정도 남았는데 2022년에 축구 5대 장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1위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역대 결승전이 정말 역대급 결승전이 펼쳐졌죠. 그리고 메시가 드디어 자신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월드컵 우승이라는 그 퍼즐을 찾아서 자신의 우승 장식장에 마지막 퍼즐을 딱 끼웠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는요 역대 두 번째 1966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결승전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 패배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로코의 4강이 엄청난 돌풍이었다. 여기에 이제 또 뒤끝있는 잉글랜드 언론이다 보니까 막 카타르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카타르 조직위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위는 역시 뭐 자기네들한테 기념비적인 사건이겠죠. 잉글랜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여자 유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자신들의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이거 우승했다고 자기네들 뭐 축구가 자신들의 홈으로 돌아왔다. It's coming home, it's coming home 그러면서 혼자 또 열심히 열심히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자기는 영국 신문이니까 그러려니 해두죠. 뭐 영국 신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지네들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네, 그렇다고 해야죠. 3위가 첼시 매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결국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첼시 구단주가 수세에 몰렸고 팔기로 했고요. 많은 입찰자들이 나섰습니다. 결국 미국인 토드 보울리에게 첼시가 팔렸고요. 첼시는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시 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위가 파리의 혼돈입니다. 5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에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 경기장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짜 티켓을 샀던 그 소금 팬들이 입장을 요구했고요. 소외 사태가 발생을 했고 페퍼 스프레이까지 등장하면서 경찰들이 진압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약 한 30분 정도였나요? 그 정도 딜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5위는 깜프누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3월 30일 날에 바르셀로나 여자팀과 레알 마드리드 여자팀이 이제 여자 리그 경기를 누캄프에서 깜프누에서 열었습니다. 이 경기에 91,553명의 관중이 몰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자 축구의 성장세 폭발적인 성장세를 봤다라고 가디언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디언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해 축구 5개의 장면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네, 재미있는 선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영국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그렇게 선정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